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터질 게 결국 터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당원들에게 김민석을 뽑아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이상할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지방의원부터 당직자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김민석에게 한 표를 달라며 열변을 토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마침내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직 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 측에서 지역 지방의원들에게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및 전화작업 집계 현황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김민석을 지지해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 문자를 몇 건 보냈는지, 후보별 지지 활동을 얼마나 수행했는지까지 엑셀표에 적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쩐지 문자와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니 보도대로라면 그 뒤에서는 누군가 통화 몇 건, 문자 몇 통을 보냈는지까지 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언제부터 김민석 후보의 전화 영업사원이 됐습니까? 당원들은 언제부터 설득하고 존중해야 할 주권자가 아니라 전화번호와 지지 여부를 관리하는 영업 대상이 된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황명선 의원이 현직 최고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현직 최고위원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보좌관이 지방의원들에게 실적표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것이 정말 개인적인 지지입니까? 아니면 지역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실적 관리입니까? 말로는 당원 주권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당원을 엑셀표 한 칸으로 만들고 지방의원을 콜센터 직원처럼 움직였다면 이건 당원 주권이 아닙니다. 조직이 당원의 선택을 관리하려 한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제의 문서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명선 최고위원회 지역위원회 소속 보좌관이 일부 지방의원들에게 엑셀 형식의 집계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서의 이름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및 전화작업 집계 현황표. 이름부터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당원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수렴표도 아닙니다. 지역 민원을 정리하기 위한 현황표도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누가 얼마나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보냈는지 적는 말 그대로 전화작업 실적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표에는 지역구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에 관한 통화와 문자 실적을 적는 항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의원별 총통화 건수, 문자 발송 건수, 후보별 지지 전화와 문자 현황까지 숫자로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김민석을 뽑아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지더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서는 누군가 몇 통을 걸었는지 몇 건을 보냈는지까지 엑셀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보험회사 영업실적 마감회의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고 뽑아놓은 지방의원들이 언제부터 김민석 후보의 전화 영업사원이 됐습니까? 전화 10통, 문자 100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소신도 엑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까? 누가 김민석을 더 열심히 지지했는지 통화 건수로 충성도를 평가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친한 당원에게 나는 김민석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민주당 당직 선출 규정도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시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사람별로 통화 건수를 적습니다. 문자 발송량을 기록합니다. 후보별 활동 현황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결과를 지역위원회 보좌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인적 지지라면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끝입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기록하고 그 결과를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소신을 넘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지지였다면 그 자발성을 왜 엑셀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발성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한 소신이었습니까? 정치적 신념은 원래 위를 향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향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전화를 돌리고 중간에서는 실적을 취합하고 위에서는 결과를 보고받는 구조였다면 이것은 지지운동이 아니라 조직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관리의 대상에는 당원들까지 포함됩니다. 당원은 스스로 후보를 판단하는 정치적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표에서는 전화를 걸어야 할 대상, 문자를 보내야 할 대상, 김민석을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당원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연락 완료, 설득 중, 지지 확인,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영업 대상이 된 겁니다. 입으로는 당원 주권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당원을 콜센터 고객 명단처럼 관리했다면 이것은 당원 주권이 아닙니다. 조직 주권입니다. 당원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택을 유도하고 그 작업량을 다시 숫자로 관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황명선 의원이 평범한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황명선 의원은 민주당의 현직 최고위원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직 선출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도된 활동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이었는지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황명선 의원은 길게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계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좌관은 누구의 판단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까? 황명선 의원은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완성된 표는 누구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까? 왜 김민석 후보뿐 아니라 정청래 후보 관련 통화와 문자 현황까지 구분해 기록하게 했습니까? 단순히 김민석을 응원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이었다면 경쟁 후보인 정청래와 관련한 항목은 왜 필요했습니까? 지역별 표심을 분석하려 했던 겁니까? 지방의원별 활동량을 비교하려 했던 겁니까? 누가 얼마나 충실하게 움직였는지 평가하려 했던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방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화한 겁니까? 지역위원회가 보유한 당원 연락처가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연락대상 명단을 나눠주고 각자 전화를 돌리도록 배분한 겁니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당원 개인정보가 사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위원회가 보유한 당원 정보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용됐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당규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원 명부는 개파가 전당대회 때마다 꺼내 쓰는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당원이 민주당을 믿고 맡긴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원에게 필요한 당무를 안내하고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영업 명단으로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만큼 누가 전화번호를 건넸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황명선 의원만큼이나 답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민석 후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민석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거나 해당 집계표를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명선 의원은 김민석 후보를 외곽에서 개인적으로 응원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앞서 김민석 캠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 캠프의 조직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인물의 지역위원회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및 전화작업 집계 현황표가 등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작업이 김민석 후보의 의중과 완전히 무관하게 진행됐을까요? 캠프의 조직 담당자로 거론된 인물의 지역 보좌관이 지방의원별 전화와 문자 실적을 취합하려 했는데 후보도 몰랐고 캠프도 몰랐고 황명선 의원도 몰랐으며 보좌관과 지방의원들만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사 없이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려 했는지, 김민석 캠프와 자료를 공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다음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황명선 의원 또는 캠프 조직 관계자로부터 관련 활동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집계표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면 보도가 나온 지금 중앙당 선관위에 즉각 조사를 요청할 겁니까? 당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자신을 위해 움직인 사람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겁니까? 김민석 후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조직의 도움은 자신의 표로 받으면서 그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위로 올라가고 책임만 아래로 떨어지는 정치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모든 순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뒤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할 것인가? 당에 조사를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니 캠프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모른 척할 것인가?
김민석 후보의 책임은 집계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알게 된 뒤 무엇을 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김민석 후보 측이 상대 진영을 향해서는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중대한 의혹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혹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 진영에서는 전화와 문자 실적을 기록한 구체적인 집계표가 보도됐습니다. 상대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정황만으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편에서 나온 문서에는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상대의 조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배후 세력이고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은 열정적인 지지자입니까? 상대 후보 지지층의 결집은 수상한 조직 개입이고 자신을 위한 전화와 문자 실적 관리는 아름다운 자발성입니까? 자기 편을 볼 때는 눈을 감고 상대를 볼 때만 현미경을 드는 사람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할 표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치에서 규칙은 상대를 묶어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기고 싶을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불리할 때만 규칙을 지키고 유리해지는 순간 규칙의 빈틈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규칙은 원칙이 아니라 전략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후보도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당원은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자신의 판단으로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실적을 채우게 하고 그 결과를 표로 관리했다면 당원은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당원 주권은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답을 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자신의 뜻과 달라도 존중하는 것이 당원 주권입니다. 정말 당원을 믿는다면 실적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비전을 보여주면 됩니다. 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당당하게 설득하면 됩니다. 하지만 논리가 부족할수록 전화는 많아집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을수록 문자는 쏟아집니다. 당원의 판단을 믿지 못할수록 조직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말로 당원을 설득하지 못하니 조직의 손으로 당원을 밀어 움직이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가지는 순간은 선거에서 질 때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자기 손으로 당의 규칙을 찢을 때입니다. 당원을 엑셀 한 칸으로 만든 정치는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당원 주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면 지금 즉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겁니까? 황명선 의원도 답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시했으며 누가 보고받으려 했습니까? 어쩐지 문자가 많이 왔던 것이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누군가 전화 몇 통, 문자 몇 건을 적어가며 당원들의 선택을 관리하려 했던 겁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이 김민석 후보의 뛰어난 조직력인지 당원의 자발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김민석 진영의 불안인지는 황명선 의원과 김민석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후보를 뽑아달라는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정말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지지 활동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도된 집계표처럼 누군가 통화 건수와 문자 실적을 관리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이러한 작업을 정말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원의 선택을 조직이 관리하고 당원 당규가 계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의혹은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